안녕하세요. 부천의 뜸한의원 박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등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등이 아파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오늘 유튜브를 만들려고 자료를 찾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다빈도 질병 통계를 보니까요. 한방 환자 중에서 입원과 외래를 통틀어서 1위가 바로 등 통증이었습니다. 등 통증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잠을 못 자거나 불편한 자세로 담이 결린 것이면 그냥 몇 번 침 맞으면 그만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오늘은 부위별로 다양하게 내장의 문제로, 장기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등 통증의 원인 모든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원장님, 내장의 문제인데 왜 등이 아픈가요? 네, 바로 연관통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감각신경들은요, 머리에서 나와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몸의 각 부위와 장기, 근육, 피부를 지배하면서 연결이 됩니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무 상관이 없는 부위의 피부나 근육들이 감각신경으로 연결된 장기의 문제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연관통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어려우시다고요? 비유하자면 우리 몸에 예전에 보면 전화기가 들어와서 유선 전화기가 안방과 거실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방에서 전화기를 잘못 놓았는데 거실 전화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실 전화기까지 불통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한의학적으로는요, 우리 등에 흐르는 경락을 배수혈이라고 부르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 배수혈의 명칭 중에서 장기의 이름을 가진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간수, 담수, 비수, 위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 조상님들은 이 연관통의 존재를 아주 옛날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등의 통증을 나타낼 수 있는 내과적 질환, 아주 중요한 질환 몇 개가 있는데요. 이 질환들은 거의 응급이기 때문에 이 부위의 통증이 나타날 때 이 질환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서 배제 진단을 해서 내과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한의학적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 등, 날개죽지 주변의 통증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요. 왼쪽 날개죽지 주변이 아프면서 가슴이나 명치가 조이고 심하면 왼쪽 새끼손가락이 저릴 수가 있는데요. 심장의 문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이 있을 때 이렇게 왼쪽 날개죽지 등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췌장의 문제입니다. 등 가운데 부분이 쥐어짜듯 심하게 아프고 아파서 똑바로 눕지를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췌장의 문제를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요. 급성 췌장염이나 심하면 췌장암으로 암세포가 주변의 체성신경을 건드리면서 통증이 등으로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통과 황달, 이유 없는 체중 감소까지 등의 통증과 함께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췌장의 문제를 의심해보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으로 인한 연관통 특징은요, 오른쪽일 수도 있고 등의 왼쪽이나 가운데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극심한 통증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른쪽 등이나 옆구리 주변의 통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석증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오른쪽 윗배에서 옆구리 쪽이 아픈데요. 오른쪽 윗배가 누르면 극심하게 아프고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담석, 담낭에 돌이 있는 경우에 있는 통증은요, 진통제로도 잘 호전이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른쪽 등이나 옆구리가 아플 때는 복부 초음파나 복부 CT를 찍어서 담석증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허리 부분의 통증입니다. 급성 신우신염이나 요로결석 등의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허리 부분이 아플 수 있는데요. 급성 신우신염은 등 아래쪽 요통이 있는데 요통과 함께 고열이 나타나고 심하면 구토를 동반하기도 해서 감기인 줄 알고 해열 진통제를 먹었다가 너무 심해져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에 많은 수가 이 급성 신우신염이고요. 요로결석은요, 요로에 생긴 결석, 돌로 인해서 허리에서 옆구리가 수십 분이나 수시간 동안 급격하게 아프다 안 아프다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5번째는요, 대동맥 박리증입니다. 척추에서 꼬리뼈까지 타고 내려오는 통증이 등을 따라 대동맥을 흐르는 부위를 따라 전부 아픕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은 3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안쪽에 내막이 찢어지면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가슴 앞에서 등 상부에 나타나면서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실신하기도 하고, 대동맥 박리로 인해서 혈류가 떨어지는 장기가 있으면 뇌졸중,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으므로 빈도는 낮지만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6번째는 대상포진입니다. 이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을 침범해서 등이나 옆구리를 달아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바늘로 콕콕 쑤시듯 너무 아파요 말씀하시는데요. 띠 모양의 물집이 잡히는 것이 특징인데 초기에는 대상포진이지만 물집이 안 잡혀서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옆구리가 아프다면 물집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등에 통증이 있을 때 한 번쯤 의심해보고 검사해보시면 좋을 만한 질환들 말씀드렸는데요. 이 검사를 받아보셨는데도 이상이 발견이 안 되고 등은 계속 아프시다고요? 보통은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시면 기뻐하시긴 하는데요. 등에 여러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요,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이 등의 통증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찝찝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높은 확률로 한의학적인 질환인 이 병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검사상에서는 큰 이상 없이 등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 체하시고요. 손발이 차가우세요. 그리고 명치나 명치 위 아래, 명치 주변 통증이 있으시고요. 복부에서 꾹 지그시 눌렀을 때 단단한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면서 매우 아파하세요. 그리고 배에 가스가 많이 차면서 트름이나 방귀를 자주 뀌세요. 그리고 음식 냄새에 민감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시에 입덧이 심합니다. 그리고 멀미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입냄새가 치과적 질환이 없는데도 심하세요. 그리고 배변의 문제, 지속되는 변비나 설사 혹은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십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중에서 몇 가지 정도에 해당하시나요? 한의학적으로는요,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을 하신다면 담적병을 한 번쯤 의심해 보실 수 있어요. 원장님, 아까 등의 통증이 담석증, 그건 배제했는데요 이미? 네, 담석증하고요, 담적증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담석증은 담낭에 돌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담적병은 위장의 기능성 질환 증후군을 말합니다. 이 체질적으로 위장이 허약하거나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시고 과음, 과식 또는 스트레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시면 우리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장의 음식물들이 오래 정체되게 되고요. 여기서 독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독소를 한의학적으로 담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담음의 담자는 가래 담자인데요. 끈적끈적하게 엉긴 물질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담음이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고 쌓인 것을 담적, 담이 쌓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담적은 위장 점막과 외벽 사이에 누적돼서 위장 기능을 저하시켜서 다양한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만성 소화불량, 잦은 체기, 복부 팽만감, 잦은 트림, 방귀, 위경련, 복통, 변비, 설사와 같은 증상들이고요. 이 담적증은 소화기 증상뿐 아니라 혈액과 림프 시스템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원인 모를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우울증, 이명, 수족냉증, 만성 피로 증상, 야간 빈뇨, 여성의 경우에는 심한 생리통, 생리불순, 조기 폐경, 남성의 경우에는 성기능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담적이 유발하는 이러한 증상군을 현대 한의학에서는 담적병, 담적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증상이 워낙에 많아서 담적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등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검사상에서 이상은 발견되지 않고 소화불량과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여러 개 해당하신다면 담적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담적병의 치료는요,
우선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합니다. 경락 기능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자율신경 균형도와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요. 이어서 복진, 배를 눌러보고 설진, 혀도 보고 그리고 맥을 보면서 환자분의 증상을 찬찬히 들으면서 입체적으로 담적병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또는 담적병이 있다면 어떤 유형의 담적병에 해당하시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요, 이 생성되어 있는 담적을 제거해주고 담적이 생성되지 않는 체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담적병 유형과 개인 체질에 맞도록 한약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증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위장과 전신의 경락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침치료 또 한약재 추출물을 직접 주입해주는 약침치료, 온열치료 등을 함께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담적병은 그럼 얼마 동안 치료해야 되냐고요? 네, 우리 위장은 생각보다 많이 둔감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 위장의 문제가 등이나 다른 증상까지 나타날 정도라면 오랜 기간 누적된 증상들, 즉 빙산의 일각이 이제 수면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담적병이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등 통증이 내장의 장기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연관통 어느 부위인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왼쪽 날개죽지 쪽은 심장, 두 번째 등 가운데와 왼쪽 옆구리 쪽은 췌장의 문제, 세 번째 오른쪽 옆구리는 담석증과 간의 문제, 네 번째 허리 부위는 신장의 문제, 다섯 번째 척추에서 꼬리뼈까지 연결되는 극심한 통증은 대동맥 박리증, 여섯 번째 연관통은 아니지만 옆구리는 대상포진의 확률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한 번쯤은 이 질환은 의심해 보시고 검사해 보실 것, 또 검사 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한의학적인 질환군인 담적병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